메르스에 감염된 임신부 환자가 오늘 새벽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였던 14번째 환자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메르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메르스, 큰 불은 좀 잡힌 것 같은데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질문 보시고. 격리 해제 뒤 첫 확진, 또다시 잠복기 논란. 네. 사실 좀 우려됩니다.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된 뒤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171번째 환자신데요. 이분은 사실 남편과 아들과 같이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가 남편과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확진 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사실 사망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남편은 6월 11일 날 확진을 받으시고 6월 11일 날 지금 이분도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택 격리를 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잠복기 최대일을 지나서 지금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첫째 6월 11일 날 검사를 할 때 이분 171번째 이분에게도 약간 미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제 그날 남편과 아들은 확진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자가 격리 중일 때 남편 아들과 이 확진 환자가 같이 기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남편이나 아들로부터 추가로 감염된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한 역학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전적으로 최대 잠복기를 넘어서 발병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확실한 역학조사가 좀 더 돼봐야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병을 했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덜 좀 그럴 것 같은데 자가격리가 일단은 기간이 2주 아닙니까 벌써? 그렇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확진을 받았다고 하니 참 사실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폐쇄 연장, 병원 곳곳 구멍. 사실 예정대로 그러면 삼성 서울병원이 지난 13일 날 이제 부분 폐쇄를 했는데 내일이 이제 잠복기 등등을 감안하면 이제 폐쇄를 해제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병원 내 이송 요원 그분이 이제 전파를 시켰을 것으로 보고 그분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이제 내일 정도면 최대 잠복기가 되니까 이제 부분 폐쇄했던 거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컨대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힐 병원이 있습니다. 양천구에. 그 메디힐 병원은 이제 첫 확진자가 방문하고 나서 바로 병원이 폐쇄 조치가 된 이후에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부로 해제가 되면서 재소독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삼성 서울병원은 부분 폐쇄를 하고서도 거의 매일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내일이라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삼성 서울병원 내에 연쇄 그런 전파가 내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 불안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완전히 가셨다. 이렇게 보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 서울병원을 재오픈을 해서 뭔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데 대해서 국민 불안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는 좀 더 폐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 폐쇄 조치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병원과 당국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일 폐쇄를 중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분 폐쇄를 해제할 경우에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방문한 환자가 감염이 되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오픈했다가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정부 당국도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에서
사실 삼성서울병원을 지금 재오픈, 재개장하겠다고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 뭐 상당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폐쇄 조치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산발적, 격리자 급감. 사실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는 좀 주춤한 반면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거든요. 상당한 변화가 어떤 있죠.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도 지금 0명에서 뭐 3명 수준으로 네.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격리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 환자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 관리가 이제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진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 그대로 산발적이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차라리 한 곳에서 3명이 다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네. 그런데 이제 산발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산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네. 두 번째는 여태까지 추적되지 않은 분으로서 혹시 환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격리자 수도 많아지게 되고 추적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또 순식간에 네.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추적되지 않은 분 중에서 또 상당히 중증 질환을 앓으면서 폐렴까지 진행이 동반할 된 경우에. 진행이 된 분인 경우에는 이분이 순포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적되지 않은 분에게서 환자가 생기는 이것은 매우 이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조치가 일어나야 향후에 다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병원 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추적되지 않은 네. 환자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여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 점만 유의를 하시면은 점점 네. 진정 국민으로 가게 되면서 뭐 종식 국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 수가 단순히 줄었다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양상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메르스 항체 추출 성공. 사실 저희가 메르스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를 가졌던 거는 백신이 없다. 예, 예. 또 치료제도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국민적인 우려, 공포감이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항체 추출에 성공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신에 조금씩 가까워졌다는 건데 네. 어느 정도의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일본에서 항체 추출 성공한 이것은 뭐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또 그렇게 뭐 썩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타조 항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맥 형태로 직접 주사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쓰게 될 경우에는 이게 타조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이제 항체가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에볼라로 치면은 G맵 우리가 G맵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에볼라로 치면은 G맵과 매우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이제 G맵은 3개의 항체를 썼고 중국의 것은 1개의 항체를 썼다고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고 예. G맵이나 중국에서 개발한 항체는 둘 다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혈장 치료제의 수준에서 좀 더 진행이 된 좀 더 훨씬 효과가 네. 좋은 혈장 치료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이라고 하면 예. 가장 최근에는 독일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동물 실험을 끝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을 때 네. 동물에게서도 사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여태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그 동물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험이 이제 이제서야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머셋, 우리말로는 비단 원숭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주게 되면 사람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심하게는 이제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 독일 백신은 그 동물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신이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백신이 있는데 이것은 10월 정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비단 원숭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결과를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그만큼 듭니다. 사실은 백신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죠. 쉽지 않은데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보통 이렇게 신종의 질병은 순식간에 유행하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이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도 꾸준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병원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 즉 다시 말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정식해가지고 그것을 사멸한 다음에 우리 몸에 백신 형태로 투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워낙 병원성이 강하고 테러리스트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분이 먼저 감염이 된 다음에 지역 사회로 나와서 추가 전파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탄저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병원성이 강한 것은 국제적으로 대량의 그런 정식을 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좀 용이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술들은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도 이제 동물 모델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은 지체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술 더하기 재정 문제만 충분하다고 하면 백신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울러 사회 대책을 얘기하면서 백신 개발에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의 메르스 홍콩 독감 16명 사망. 사실 지금 벌써 며칠 사이에 지금 16명이 사망했는데 홍콩 독감하고 지금 메르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는 MERS-Co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는 거고 이제 홍콩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건데 보통 독감 바이러스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독감 바이러스는 A, B, C형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주로 일반적으로는 A형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플루인 H1N1 뭐 이렇게 A형이 주로 이제 사람을 감염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는 A형으로서 H3N2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또 변종인 건가요? 변종이라기보다는 뭐 예전에 유행을 해서 뭐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것인데 이 H3N2가 이번에 유행을 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마 H3N2에 대한 백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할 것 같아서 지금 홍콩 이 독감은 좀 더 홍콩 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홍콩에서 이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한 전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유입된다고 해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백신이 없고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면 공기를 통한 전파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도 아마 상당히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발열 감시나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인플루엔자 독감의 증상을 보이고 그러면은 사전 선제적인 조치로 미리 차단을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전염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또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택 교수 모시고 재산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